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고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는 내용을 직전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소신 발언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재헌의회 선거 직전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한 명백한 남노당 폭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출발이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막기 위한 남노당 폭동이라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좌익 프레임이 득세하면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주민들의 피해에만 초점을 맞춰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밝힌 것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정상화를 방해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재원을 정치판사로 강력히 규탄하는 MBC 3 노조 등의 성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명백한 남노당 폭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좌익정당인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이 제주 4.3 사건을 좌익폭동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정혜경 의원의 질문에는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0 재헌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폭동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이라고 재차 말하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고 국가는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해 사죄한 것이다. 그건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주 4.3 사건 자체는 분명히 남노당의 무장폭동이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남노당의 무장폭동에서 출발한 것이 분명한데 그 폭동을 군경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죄한 것은 정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주 4.3 사건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남노당의 폭동이라는 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정치인이나 공직자들 가운데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이처럼 딱 부러지게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시류 좌익적 프레임에 휘둘리면서 마치 그 당시 군경이 진압을 한 것은 잘못이냐, 오직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남노당의 폭동이라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그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명백하게 자신의 소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소신을 당당하게 표현한 것은 역시 김문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또 과거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자동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 좌익 야당 의원들이 반성하라고 추궁하자 그건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9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면서 당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쌍용차 파업 사태와 관련해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해고된 900여 명과 외부 세력들이 자살특공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지금은 쌍용차가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엔 내가 많은 조언도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결국 너무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상하이 자동차가 철수했다면서 그때는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반성의 뜻이 없느냐는 정 의원의 말에는 그건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 후보자는 또 지난 2019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논란과 관련해서 삼성 임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를 SNS를 통해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범위에서 처벌이 됐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웬만한 기업은 한국에 오지 않고 우리 기업도 많이 해외로 나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MBC 사태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의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결정과 관련해 MBC의 비좌파 성향 언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MBC 노동조합, 흔히 MBC 제3노조라고 말하는 비좌파 성향 노조가 삼권분립 유린한 정치판사 강재원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C 3노조는 이 성명에서 서울행정법원 판사 강재원을 다음과 같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오늘 권태선 등 박문진 구이사 3인이 제기한 박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이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판사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새로운 박문진 이사 6인의 임명이 효력 정지되었다. 신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를 각오하고 임명한 박문진 이사들의 임명 행위가 효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결정의 큰 줄기는 세 가지다. 하나는 박문진 구이사들이 임기 3년이 다 되었지만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아직 본안 판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어떠한 법적 판단도 없었으면 행정부인 방통위가 의결한 박문진 이사 선임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강재원 판사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속단해버렸다. 근거 없는 결정이다. 둘째, 강재원 판사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전제하면서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신문 결과만으로는 박문진 이사 선임 결의가 합의제 기간에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두루뭉실하게 언급하였을 뿐 절차적 하자가 있다 혹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즉 앞에서는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전제해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하고 뒤에서는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결정이다. 셋째,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서만큼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이며 70여 년 우리 법률체계가 지켜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직무집행정지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왔는데 강재원 판사는 적극적으로 행정부 인사를 스스로 해버리는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이미 임기가 다 끝난 이사들이고 새로운 정부가 임명한 박문진 이사들 대신 3년 전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 6인 국민의힘 3인 비율로 추천받은 이사들을 존치해두라고 한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견해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새 박문진 이사를 존치하는 것이 박문진 구이사들에게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이런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린 것인가? 누가 박문진 이사를 민주당 추천 이사들로 유지시킬 권한을 강재원 판사에게 주었는가? 이런 결정이 강재원 판사가 직접 박문진 이사를 뽑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가 도를 넘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행정부의 수장이 공식 서한을 보내 사법부의 정치행위를 규탄하고 정치판사를 징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더 이상 인내만 한다면 헌법상의 부를 구성할
행정부의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24년 8월 26일 MBC 노동조합 제3노조, 이렇게 MBC 제3노조가 서울행정법원의 강재원이란 판사를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강재원이란 판사, 이 친구는 분명히 아주 강력한 좌익 성향이거나 혹은 김대중, 문재인 바의 그런 성향을 가진 판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따위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그 문재인 정권 계열의 권태선을 비롯한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재원이라는 판사는 권태선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세력, 박문진 이사들이 앞으로 당분간 계속, 그러니까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박문진 이사를 해서 MBC를 지들 마음대로 지금처럼 사실상 계속 하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따위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판사들 중에 이런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하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과거 우파 정권의 인사들에게 한국의 그 사이비 좌파 판사들이 어떤 황당한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좌익 세력들의 잘못을 척결하려는 그런 노력에는 강재원 같은 이런 자들이 곳곳에서 소위 판사 법복을 무기로 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해도 바로 법원에서 저지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도대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판사라는 작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재원이란 이 황당무계하고 형편없는 판사의 이름을 우리 똑똑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강재원이란 판사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입에서 더 거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런 자정도로 표현을 최대한 지금 순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판사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수두룩히 있습니다. 저런 자들을 어떻게 청산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